하우스 농사 짓고 사는 촌여자입니다. 지금은 80 넘어 90 다 되어 돌아가신 시어머니 보내드리고 남편 저 이렇게 살지만 인부며 동네 사람들이며 수시로 들락거리는 집이라 적막함과는 거리가 먼 집입니다. 그러나 속은 앞뒷문 열어 젖힌 것처럼 찬바람 슝슝 부는데 저는 여자지만 일복은 터지고 자식도 아닌 벌어먹여야 할 남동생까지 달고 결혼을 했답니다. 팔자 더럽다 해도 저 같은 사람 또 있을까 싶어요. 제가 12살 때 어머니가 남동생 낳다가 기어이 숨을 놓으시고 그 핏덩이를 제가 키우다시피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동생도 아버지도 너무나 미웠습니다. 뭐 대단하다고 아랫도리에 그거 달린 애 낳겠다고 가뜩이나 몸 약한 엄마가 마음 바라보는 나이에 애를 보며 기어이 하늘로 가냐고요. 게다가 일은 제대로 쳐놓고선 맨날 울고 짜는 아버지는 일도 안 나가고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었거든요. 애 먹일 분유살 돈도 없어 제가 이웃의 세댁 아줌마들에게 가서 동냥을 해서 남동생을 먹여 살렸습니다. 빽빽 울어대는 어린 동생놈 넘겨주면 아줌마가 방으로 들어가시고 그동안에 저는 마당에 내놓은 빨래 밟거나 손빨래하고 남을 거리 있으면 다듬고 깨말리고 있으면 타작질도 하고요. 그 집 아이 먹거리 뺏어 먹는 주제에도 변변하게 드릴 것이 없어 이렇게 일을 도우면 또 어린 내가 제일 고생이다며 저나 아버지 먹을 것까지 챙겨주셨답니다. 그때 참 인심이 살아있던 시절이라 버텼지 지금 같았으면 아마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녀석을 한 해 두 해 사람 꼴 갖추며 아버지도 살살 농사일을 하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학생의 본분에 엄마 일까지 병행하느라 죽을 맛이 없고 중학교 이후로 고등학교는 꿈도 못 꾸고 농사일하고 살림하고 옆집 일 도우며 푼돈을 벌어야 했답니다. 이때 고생 무지하게 했지요. 겨울에 얼음장 같은 냇가에서 빨래하고 오면 손이 퉁퉁 붓고 동상도 예사로 걸리는데 방구석에서 고구마 씹어 먹으며 뒹굴거리던 창령이는 배고프다고 난리치며 문을 빵 차서 창호지까지 찢어놓기 예사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남은 피부치인데도 참 이놈이 안 이쁩니다. 생김도 그렇고 마음보도 그래요. 고작 이런 거 낳으려다 어머니 가신 거 생각하면 울컥하여 멱살 잡고 너 꺼지고 엄마나 뇌놔 소리가 절로 납니다. 가만히 보면 볼수록 제 남동생 창령이는 하늘이 준 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이 안 가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닌지 아버지는 이놈을 이뻐하면서도 한 번 혼낼 때 엄청 호되게 혼을 내셨답니다. 그도 그럴 게 요놈이 눈에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예사로 합니다. 자식이 거짓말하는 것 반길 부모는 없을 테지만 이놈은 우리 세 식구가 나란히 닭 한 마리 잡아서 상에 올려놓고 다리 하나 뜯어서 아버지 드리고 다리 하나 창령이 이놈 뜯어준 내 앞에서 자기가 안 먹고 제가 먹었다 하는 놈이에요. 이놈 뜯어주는 것 보고 순준어 먹으라 하고 닭다리 물려준 아버지 앞에서 죽어도 안 먹었다고 바락바락 대드는데 이렇게 제게 닭다리 건네주신 아버지께 도로 드리고 날개하고 목 뜯어먹은 저는 미치고 팔짝 뛰지요. 이렇게 우리 다 있을 때 벌어진 일에 죽어도 아니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을 보고 있으면 이 자식은 텄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고 이런 거와 엄마를 바꿨다니 약이 오르며 소름이 쫙 끼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귀한 아들놈에게 손찌검 발찌검을 하고 나서죠. 일이 이 지경이 되니 저도 안 말리고요. 말리고 싶은 생각 자체도 안 들거든요. 참 소중하면서도 왼수 같은 놈이랍니다. 그렇게 1살 2살 먹어가면서 사랑과 증오가 같이 자랐는데 그 와중에도 역사는 이뤄진다고 저는 어릴 적부터 친하던 옆집 오빠하고 속상한 이야기하며 의지하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더랬습니다.
우리 남편이 어릴 적에는 그저 그런 사이였는데 엄마가 아들 하나 보겠다고 그 나이에 애 낳는 것부터 기어이 어머니 가시고 아버지 정신줄 놓고 해롱거리는 동안 제가 핏덩이 안고 젖동냥하며 먹여 살리는 것 보며 짠한 마음이 많았답니다. 보기엔 저도 어린애인데 어른들이 사고쳐서 결국 제가 고생하고 창령이가 보통 놈은 아니라는 걸 간파하여 제게 참 잘해주었는데 그게 내가 지켜줘야겠다 요렇게 변한 겁니다. 담장 하나 사이에 두고 있지만 오빠네는 제법 삽니다. 소도 있고요. 뒷마당에 염소와 돼지도 키우고 땅도 제법 되거든요. 시골이라 집 관리를 할 시간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소작 부쳐 먹는 우리 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분홍으로 옆집 아줌마가 안 그래도 우리 집에 참 많이 먹거리 넘겨다 주고 하셨답니다. 그러나 이런 제가 며느리가 될 거라는 생각은 못 하셨을 터라 결혼 이야기 듣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반겨주셔서 감개무량한 채로 시집갈 날만 손꼽고 있었죠. 시집이라야 결국 옆집으로 가는 거라 부담감도 덜하고 어차피 사정 다 아니 그 집이나 우리 집 하객이 별반 다를 것 없어 마을 축제가 될 것이 뻔하고 오히려 혼사 이야기 듣고 잘 됐다 하며 축하들을 많이 해주셔서 기쁘게 기다리고 있던 참에 동생 창령이가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까지 잡아먹었습니다. 비록 옆집으로 가지만 마음이 영 서운해서 아버지며 남동생 빨랫감 싹 다 해좋은 날 빨아두고 가려고 밟고 있는데 동네 오빠가 뛰어오더니 아버지가 소에 바쳤다고 하는데 청천벽력에 놀라 뛰어가며 들으니 이 동생놈이 죽일 놈이었습니다. 순주야, 큰일 났어. 니네 아버지가 소에 차여서 논도랑에 처박히셨단다. 창령이 이놈이 울면서 뛰어와서 우리 아버지가 쫓아갔는데 어떻게 차이셨는가 우리가 갔을 때 그대로 바닥에 꽂혀 계시더라고. 그래 숨도 못 쉰 모양인데 지금 우리 아버지가 일단 빼놓고선 읍내 병원으로 경운기 몰고 실어가고 있거든. 얼른 와. 이게 뭔 소리래요? 읍내 어느 의원? 잠깐만요. 얼른 와. 내가 집에서 자전거 가지고 올 테니까는 너도 챙길 거 챙겨서 와. 중간에서 만나자. 아니요 오빠. 내 승덕이 오빠 자전거 타고 가면 되니까 어디로 갔는지만 말해줘봐요. 그게 더 빠르겠어. 아니요. 너 지금 놀라서 자전거 몰고 가다 고꾸라진다. 그럼 승덕이네서 자전거 빌려가지고 가자. 얼른 나온나. 그렇게 바로 옆집으로 달려가 마당에 세워진 예비 신랑 승덕 오빠 자전거 타고 동네 입구로 막 나오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 듣고 막 뛰어 들어오는 승덕 오빠를 만나 바로 운전대 맡기고선 동네 오빠는 집에 들러서 쫓아가겠다고 돌아서고 저는 오빠 허리춤을 붙들고서 엉엉 울며 의원으로 향했답니다. 당시 예비 신랑은 동네 분에게 대충 들은 모양인데 아버지는 이미 소에 차여서 논두렁에 박힐 때 돌아가셨답니다. 창령이 따라서 아버지를 처음 발견하신 아저씨 말로는 이미 멀리서부터 아 죽었구나 했다는데 살았다면 어디에 머리를 처박히면 다리는 아래로 향할 텐데 다리가 하늘로 향한 채로 꽂혀 있더랍니다. 말 그대로 절명하신 것이죠. 그렇게 의원에 가서 아저씨 하시는 말을 듣는데 결국 동생이 아버지 잡아먹었습니다. 당시 8살 되던 남동생 놈은 학교 갔다 와서 아버지 찾아 나서서 소 꼴 먹이고 집에 데려다 주려던 아버지 꽁무니 따라다니다 다리 아프다고 징징대어서 아버지가 소 잔등에 앉히고 얌전히 있거라 하셨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고삐를 잡고 이 남동생 놈이 소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심심해서 그만 양발을 이용해 동시에 발로 소 옆구리를 빵빵 찼답니다. 그러니 소가 놀라서 앞으로 뛰어나가려고 하고 아버지는 고삐를 부여잡고 진정을 시키려고 애를 쓰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가만히나 있지. 이 개도 안 물어갈 놈이 더 신이 나서 마구 발로 옆구리를 빵빵 걷어찼답니다. 소가 도망가야 하는데 잡힌 고삐 때문에 도망을 못 가니 화가 나서 씩씩대는데 아버지는 이 와중에도
소에 올라탄 창령이가 걱정되어서 잡은 손을 바꾸어 이놈을 소 등에서 내려서 간신히 땅에 내려놓는 순간에 힘이 약해진 틈을 타 흥분한 소가 아버지를 앞발로 냅다 찬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대로 논에 꽂히며 목뼈가 부러져 절명하시고 창령이 이놈은 징징거리며 사람들 찾아 내달린 거고요. 동네 어른들이 우리 아버지를 발견해서 빼내는데 얼굴 전체가 다 박히고 어깨 중간까지 푹 박혀서 네 분이 간신히 빼냈다는데, 이 이야기를 듣던 저는 맞은편에서 동네 어르신이 사준 과자 씹고 있는 창령이 놈이 인간 같지 않아 놈의 귀싸대기를 있는 힘을 다해 후려치고 멱살을 잡고 병원 바닥에 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새참 가져다 드릴 때까지도 멀쩡했던 아버지를 이놈이 죽인 겁니다. 아무리 애새끼라도 그렇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심지어 아버지가 일자로 논에 박힌 것까지 뻔히 다 본 놈이 과자를 씹고 있다니, 이놈은 악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놈 죽이고 저도 따라가려고 했지요. 승덕 오빠와 동네 분들은 이런 제 마음을 안 듯이 어느 정도 굴리게 내버려 두고 저러다 죽겠다 싶을 적에 떼어 놓았는데, 이야기 들으니 과자도 어른이 진정시키려고 사준 게 아니라 창령이 이놈이 사달라고 떼를 썼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아무리 애가 어려도 그렇지 무슨 애가 아버지 그렇게 된 거 보고도 눈 하나를 깜짝을 안 하냐며 뒷말이 많았고, 더불어 우리 어머니가 저거 낳다 간 이야기마저 떠오르며 수근수근했지요. 그렇게 내 나이 만 19에 결혼 앞두고 이 동생놈 때문에 홀아버지가 돌아가시자 11살 어린 남동생이 너무 싫었던 저는 그냥 시설에 데려다 주고 혼자 살려고 했습니다. 저도 너무 소름이 끼치고 미워서 품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난 데다 사정 다 아는 승덕 오빠네에서 저와 혼인시키겠냐 하는 생각에서였죠. 그러나 참으로 다행이게도 저를 스스럼 없이 맞아주셨는데, 문제는 이 문제아까지도 보듬으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빈소에서 정신없는 첫 하루가 가고 발인 앞두고 왁자지껄하게 밤을 같이 새워주시는 동네 분들 사이로 시어머니가 조용히 오셔서 위로의 말과 함께 이 얘기를 하시는데, 고마우면서도 저는 모질게 창령이를 쳐내기 바빴습니다. 순주야, 참 내가 할 말이 없다. 그 멀쩡하던 양반이 어째 이렇게 됐는가. 나만 보면 붙들고 네 걱정 많이 했었거든. 승덕이하고 결혼 말 나오고부터는 더 몸둘 바를 몰라 하시면서 잘 부탁한다고 하시더만 예감이 있으셨나. 어쨌든 우리는 했던 말 다시 담는 사람 아니여. 혼사 앞두고 이런 일이 터졌어도 네 잘못도 아니고 운명이 그런 것을. 예정대로 혼사 진행하자. 우리가 네 부모처럼은 아니라도 잘해줄게. 감사합니다. 저 창령이는 그냥 시설에 데려다 줄까 봐요. 아니 왜? 그러지 마 순주야. 혹시 우리 눈치 보여서 그래? 안 그래도 승덕이가 어차피 너희 집하고 담 하나 사이니 담 허무르고 살림 합치자 하던데. 그럼 시집을 간 듯 만 듯한 집에서 처남 돌볼 수 있다고. 우리도 그래라 하던 참이야. 어떻게 그 어린 걸 버려. 네 유일한 피부친데. 그러지 마. 우린 괜찮아. 승덕아 이리 와봐. 순주가 창령이 안 맞는다고 그러네. 둘이 이야기 좀 해봐라.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순주야. 창령이는 네 유일한 혈육이야. 그러면 안 돼. 혹시 사고 때문에 그래? 창령이가 어리잖아. 몰라서 그랬지. 알고 그랬겠어. 동네 사람들 하는 말 신경 쓰지 마. 아버님이 그 순간에도 간신히 지켜낸 놈인데 이제 8살 먹은 애를 어디다 버려. 제가 싫어서 그래요. 저의 모든 것이 싫고요. 사고는 그런가 보다 해도 병원에서 과자 사달라고 쫄라서 먹고 있었던 거 생각하면 쟤 너무 소름 끼쳐요. 나 창령이 쟤 보면 엄마 돌아가신 것까지 원망스럽고 꼭 오빠하고 같이 봤던 영화 주인공 생각나요. 오맨인가 그놈 있잖아요. 악마의 자식. 나한텐 창령이 쟤가 그래요. 아버지한테 다리 아프다고 징징대면서 소 등에 올라탄 것 하며 소 옆구리 막 발로 차며 구른 거며 날뛰는 거 기를 쓰고 붙잡는데도 재밌어서 더 굴렀다잖아요. 게다가
아버지 그렇게 논두렁에 머리부터 일자로 박힌 거 보고도 충격은커녕 기회를 틈타서 과자 사달라 해요? 오빠, 제 피부치는 이제 결혼해서 또 낳으면 돼요. 쟤는 제 피부치 아니에요. 순주야, 네 마음 알겠지만 뭘 몰라서 그래. 이제 8살이잖아. 죽음이 뭔지 몰라. 자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그냥 우리하고 담 허물고 같이 살자. 장인어른이 마지막까지 구한 녀석이야. 버린다는 건 말도 안 돼. 지금은 감정이 격해져서 그러는 거고 나중엔 후회해. 차차 크면 인간 되겠지.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오빠는 제가 사람 될 것 같아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그렇게 혼을 내고 못 그러게 해도 1분 전에 다 같이 한 것에도 거짓말하는 앤데요. 창령이 쟤 보통 애가 아니에요. 오빠 후회해요. 우리 애들에게도 무슨 짓 할지 모를 애고요. 싹수가 아주 노랗다 못해 노근애예요. 난 쟤 쳐다보기도 싫어요. 정말로. 자신도 없고요. 지금도 코 골면서 자고 나보고 웃으며 누나하며 달라붙는 거 토 나올 정도로 소름 끼쳐요. 내가 그만큼 잘 돌볼게. 어린 피부치 버리면 그 죄 그대로 우리가 받아 순주야. 진정하고 잘 키워보자 우리가. 이렇게 차마 버리지 못해서 받아들인 창령이 이놈은 일생 나와 남편의 등골을 빨아먹고 사는데 정말 우리 집안에 들러붙은 악마 새끼가 따로 없었답니다. 저는 결혼 앞두고 이런 흉흉한 일이 생겼음에도 아랑곳 않고 저를 반겨 맞아준 시댁 어른들께 정말 진심을 담아 섬기고 간혹 차갑게 찝찝하다는 시고모들의 눈총도 순순히 받아들이며 그만큼 잘하겠습니다. 납작 엎드리며 살았는데 한편으로 내가 짓지 않은 죄로 속도 많이 썩으며 억울하기도 했지요. 그런 반면 창령이 이놈은 눈치를 보기는커녕 매형인 남편을 아주 가지고 놀더라고요. 잘못을 해서 혼날 타이밍이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울어대는데 이게 속이 빤히 보이는 동정심 유발 작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리에 매달리며 쫓아내지 말라고 부탁하니 사람 좋은 남편이 바로 일으켜 세우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타이르며 혼을 채 못 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은 안쓰러워 죽겠다며 오냐오냐 하지만 어릴 적부터 이놈이 맷돌 굴리는 걸 다 본 저는 안 속아요. 저것도 다 쇼고 그 영화 오맨에 나온 그 주인공 남자애처럼 나이를 무기 삼아 못된 머리 굴리는 것이 틀림없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놈을 얼른 키워서 독립시키기만 바랬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토악질 나오는 걸 참고 한편으론 혈육이라 자연스럽게 마음이 약해져 또 돌보면서 얼른 크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은 집안채 달랑에 이미 담 허물어서 원래 우리 땅이 얼마만큼이냐 따지는 것도 무의미하지만 이놈 10여 년 넘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 값이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신 당시 시세 그대로 창령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두고 차곡차곡 이자가 쌓여가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오히려 제가 받을 절반 몫까지 모조리 넣고 훗날 이놈이 독립할 때 던져주려고